혹시 여러분은 꿈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꿈을 찾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꿈에 대해 얘기하거나 논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부모의 기대, 가족 부양, 사회적 책무감 속에서 우리의 꿈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 있죠. 하지만 만약 딱 하나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나에게 맞는 일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꿈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우연히 건넨 한 가지 질문이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했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진정한 꿈을 찾는 첫걸음을 내딛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일에 전혀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아침 출근길은 무겁기만 했고 하루 종일 문서와 이메일에 시달리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돈, 시간,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이 질문은 마치 머릿속을 환하게 밝히는 전구와도 같았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마치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밖을 나간 듯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 시간, 장소가 무한정 주어진다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쉬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던 저는 날이 새도록 이 친구의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돈,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그런 조건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 행복한 일,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더군요. 무언가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질문을 떠올렸고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꿈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 심해 안에 가라앉았던 진주 같은 꿈을 찾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저의 생각을 듣고 대신 말해주는 저의 소중한 친구였죠. 하지만 글쓰기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뒤로 밀어두고 살았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의 질문 하나로 다시 내 마음의 어두운 금고에서 꿈을 꺼내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사실 저의 생업인 방송 마케팅 일을 하면서 함께 글쓰기를 같이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 특성상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 막상 퇴근한 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기란 꽤 버거운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보자. 믿져야 본전 아냐. 속는 셈 치고 일단 시작해보자.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글을 쓰며 영상도 함께 만들었죠. 그 글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간의 문헌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저의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이나 영상 조회수도 너무 낮고 반응도 없어 허공에 대고 글을 쓰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글과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더욱 행복했습니다. 글쓰기가 꿈이었던 저의 삶은 하루하루 점점 더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실현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성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유능함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맺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게일 가젤의 저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에서는 자기 결정 이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자유의지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과 연결돼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자신의 목적의식에 부합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누가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그 일을 합니다. 반대로 돈이나 칭찬 등 외부 보상에만 의지하게 되면 동기부여는 약해집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깊이 몰입할 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몰입할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찾을 시간입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친구의 질문을 받고 쉽게 답을 얻었던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깊이 생각하기. 매일 아침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돈,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처음에는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겠지만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간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글로 적어보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나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생각을 글로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명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는지를 글로 써보세요. 전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떠오른 생각들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어떤 일이 나를 흥미롭게 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저의 꿈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경험 시도하기.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하는 사이 새로운 길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거나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관점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돈,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각자의 답을 듣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꿈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여정을 꼭 시작해 보십시오. 돈,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꼭 찾으십시오. 꿈을 향한 첫 걸음은 언제나 작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시간의 문헌이었습니다. 이 글은 존 맥스웰의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게일 가젤의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을 참고하여 저의 의견을 더해 작성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 독서 능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